운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을 지속하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가 이전보다 민감해지고 근육량 감소와 관절의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동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신체 변화가 운동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골밀도가 감소하는 사르코페니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며 부상에 더 취약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운동이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혈관계 역시 변화합니다.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이 경직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고강도 운동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이전에 무리한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고강도의 격렬한 운동이 체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같은 운동이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달리기,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주거나 심혈관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운동을 선택할 때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리한 고강도 운동이 몸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나이에 맞지 않는 고강도 운동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고강도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신체는 심혈관계와 근골격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나 격렬한 달리기는 심박수를 급격히 높이며 심장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 중 어지러움이나 흉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즉각 운동을 멈추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육과 관절에 가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빠른 속도로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만큼 신체가 회복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과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점프나 빠른 달리기와 같은 동작이 관절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단기적으로는 통증을, 장기적으로는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적절한 나이와 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무리한 강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적합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잘못된 운동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관절과 연골이 약해지면서 특정 운동이 건강에 이롭기보다는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은 관절염, 연골 손상,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절에 큰 충격을 주거나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운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리한 달리기와 점프 운동이 있습니다. 달리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충격이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달리거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을 착용하면 무릎, 발목, 엉덩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배가 됩니다. 점프와 같은 고강도 충격 운동도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무거운 하중을 사용하는 웨이트 운동도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리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벗어난 동작은 연골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중이 직접 관절로 전해지는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충격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은 관절을 파괴할 수 있지만 올바른 운동 선택과 적절한 강도로 실천한다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활발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한 스트레칭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이를 대체할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50세 이후에는 무리한 스트레칭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나 과도한 동작은 관절과 근육의 부상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움직임의 제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지나치게 강하게 몸을 밀어붙이거나 통증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면 근육 섬유가 찢어지거나 인대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의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은 쉽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은 허리 디스크에 압력을 가해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하는 스트레칭은 부상을 초래합니다. 운동 전이나 아침에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운동 전 정적인 스트레칭은 몸을 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운동 능력을 감소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올바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의 상태를 고려한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하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늘려야 하며 근육이 이완되도록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전에는 다이나믹 스트레칭 움직임을 동반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서서히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유연성을 높이려면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꾸준히 실천하여 점진적으로 유연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무리한 스트레칭은 몸을 해칠 수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하면 몸을 부드럽게 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력 운동에서 잘못된 자세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운동은 정확한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근력 운동은 50세 이후에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잘못된 자세로 수행하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세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상을 예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력 운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부상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근력 운동은 특정 근육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운동 중 자세가 잘못되면 운동의 효과는 떨어지고 몸의 다른 부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펴는 동작은 허리 근육과 척추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팔굽혀 펴기 푸시업에서 어깨 위치가 잘못되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며 회전근개 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무게를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무거운 중량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근육의 회복 능력과 관절의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무게는 오히려 근육과 관절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은 무게를 과하게 설정하면 허리, 무릎,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에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세를 익히고 거울을 통해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세요. 초보자라면 전문 트레이너나 피트니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폼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는 점진적으로 늘리되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 근육이 올바르게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코어 근육 강화가 부상을 예방합니다. 코어는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 중 코어를 활성화하고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면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 브릿지와 같은 운동은 코어를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운동 전후의 준비와 정리가 부상을 줄입니다. 근력 운동 전에는 가벼운 워밍업과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준비시키고 운동 후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근육의 피로와 긴장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정확한 자세와 적절한 무게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올바른 폼을 유지하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면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체력에 맞지 않는 장시간 운동이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시간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체력에 맞지 않게 장시간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체력과 회복 능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피로 누적과 건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운동이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신체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은 피로를 빠르게 쌓이게 만듭니다.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근육 손상을 증가시키고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과도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동은 심박수를 장기간 높게 유지하게 만들며 이는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태가 심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심박수를 안정화시키기 어렵게 하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근육 회복이 지연되며 체중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피로감과 에너지 저하를 초래합니다. 운동 시간은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운동 시간을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조합해 짧지만 효율적으로 운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식 없이 매일 무리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회복을 위한 루틴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회복 활동을 통해 피로를 줄이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는 운동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시간 운동은 체력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와 균형, 잡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의 균형은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운동은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며 불균형 운동이 신체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운동은 단순히 다양한 부위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은 과사용 증후군 오버유즈 신드롬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덤벨 컬이나 벤치프레스처럼 팔과 어깨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반복하면 해당 부위의 근육과 관절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부담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나 근육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체 운동에서 스쿼트만 지나치게 하거나 달리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무릎과 발목, 관절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특정 부위의 근육만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근육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상체 운동에 집중한 나머지 하체 운동을 소홀히 하면 상체와 하체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무게 중심을 흔들고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움직임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의 균형이 깨질 경우 척추 안정성이 약화되고 이는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운동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전신을 활용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상체와 하체를 고르게 사용하고 대근육과 소근육 모두를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체와 하체를 모두 자극하는 전신 운동인 버드독이나 플랭크는 근육 균형을 유지하고 척추를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전신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과 회복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를 충분히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부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도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운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특정 부위의 부상을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운동 습관을 피하고 신체 전반을 고르게 사용하는 루틴을 계획하여 건강한 운동 생활을 유지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5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가이드와 추천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한 운동은 몸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50세 이후에도 운동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이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5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과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첫째, 관절 부담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형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특히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며 전신 운동 효과를 제공합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세요.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는 대신 가벼운 중량과 적절한 반복수를 통해 안전하게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이나 자신의 체중을 활용한 스쿼트, 푸시업 같은 운동은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연성과 균형을 강화하는 운동을 포함하세요.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간단한 균형 운동을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기 운동이나 동적 스트레칭은 균형과 유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넷째, 운동 강도와 시간을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운동은 무조건 오래 하거나 강도 높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30분에서 60분의 적당한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개선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로감이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운동 전후에는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운동 전에는 가벼운 워밍업으로 몸을 준비시키고 운동 후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통해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밍업은 심박수를 서서히 높이고 관절과 근육을 풀어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세요. 운동 중이나 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전보다 피로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자신의 운동 강도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심혈관 상태와 관절 건강을 확인하고 운동 계획을 조정하세요. 50세 이후의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운동의 목표는 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실천한다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이에 맞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올 것입니다.